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지역 분석은 울산광역시 편이에요. 울산광역시의 시장 동향과 상승 여력, 그리고 핵심지 저평가 아파트 단지 분석까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울산광역시는 동남쪽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경주시와 포항시, 남쪽으로는 양산시와 부산광역시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크게 울주군, 북구, 중구, 남구, 동구 4개의 구와 1개의 군, 44개의 행정동, 12개 읍면의 행정구역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111만 6,482명으로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세대수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 거점 도시에서 인구수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울산광역시도 같은 모습입니다. 생활권별 인구 분포 현황을 보시면 북부, 남부, 서부권 순으로 북부권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4개의 구 중에서 생산과 소비력이 많은 30, 40대의 거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북구입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의 현재 시장 동향과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울산광역시는 2019년 하반기에 시장 강도 0을 회복하고 미분양이 소진되기 시작하고 입주량도 줄었던 2020년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며 본격적으로 매매가, 전세가 모두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2020년도 중반에 시장 강도 100을 돌파하며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였다가 2021년도 하반기에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현재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동향은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울산광역시의 현재 시장 강도입니다. 5개의 구와 군 모두 2022년 6월 기준 상승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많이 상승을 했던 중구에서 마이너스의 폭이 좀 더 큰 모습을 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은 실거래 비율인데요. 거래량도 최근 기준 많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전세 거래량이 매매보다는 더 많은 편이네요. 다음은 매물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있는지를 보실게요. 6월 셋째 주 기준 매매, 전세 물량 모두 약간씩 늘고 있지만 적체될 정도로 크게 쌓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의 구와 군에서는 매매보다는 전세 물건의 소진 기간이 평균 24일 정도로 더 짧은 모습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많이 상승했던 지역 위주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거래량 또한 많이 줄었는데요.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만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매물이 크게 걱정될 정도로 많이 쌓이진 않았고 전세 물건 위주로 조금씩 거래는 되고 있어서 이러한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울산광역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떠할지 다음에 미분양과 입주량을 보시며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먼저 미분양 추이입니다. 2022년 4월 기준 361세대 남았는데요. 전에 비하여 조금씩 소진되고 있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소진율이 두드러집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가 준공되고도 소진되지 않은 매물로 이러한 매물들이 많이 쌓이면 전체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은 투자 목적이시라면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량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올해까지 입주량은 수요량에 비하여 부족하고 2023년 한 해만 잠깐 과공급이다가 2024년부터는 다시 부족해지는데요. 그럼 2024년 이후는 어떠할지 다음에 인허가 물량을 보시며 살펴볼게요. 인허가 물량도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은 터라 2024년 이후까지도 과공급은 없을 것 같네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내년까지는 아직 완전히 소진되지 않은 미분양과 2023년도의 과공급으로 인해 현재에서 약보합 상태로 지속되거나 약간의 추가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2024년 이후로는 공급이 부족하기에 이전까지 조정받거나 눌려 있었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만약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까지 시기적절하게 완화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네요. 그럼 이번엔 매수 타이밍과 출구 전략을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외진 거래량을 보는 차트인데요. 울산광역시 거주자와 타 지역에서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많이 거래를 했느냐를 보고 그들의 매도 타이밍을 계산해 보는 거죠. 울산광역시에서 거래가 많았던 2020년도를 보시면 타 지역보다는 울산 거주민의 거래가 월등히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외진 물건이 한 번에 과도하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입주량입니다.
보시면 2023년 1분기에 5개의 구역은 모두 입주량이 부족하여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시기가 적절할 것 같은데요. 2년 후 양도세 일반 세율 구간 시점, 즉 2025년 1분기 이후에도 입주량이 없어서 출구 전략 세우시기에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현재 울산광역시의 매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근 6개월 동안 분양했던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인데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네요. 울주군과 동구에서는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저조하고 더불어 미분양 단지도 있고요. 남구의 분양 단지들은 1대8, 1대14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나와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보실게요. 먼저 남구 야음동의 더샵 번영센트로입니다. 34평 기준 평균 3, 4억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고 울산 대연 시티 프라디움도 2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복산동의 번영로 센트리지인데요. 33평 기준 3, 4억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네요. 이를 종합해보면 선호 입지 단지들의 프리미엄은 억 단위로 꽤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최근 분양 단지들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라 최근 들어 매수 심리가 이전보다는 많이 위축되었으나 그래도 선호 입지 단지들의 관심도는 아직은 높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인근의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게요. 울산광역시는 남구 기준 전년 대비 2.2% 상승한 평당가 1,451만원인데요. 포항시 남구는 5.3% 상승한 841만원, 경주시가 9.3% 상승한 721만원, 양산시가 12.3% 상승한 941만원, 부산 해운대구가 9.5% 상승한 2,415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인근 지역 대비 울산광역시가 제일 저조하고요. 평당가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재의 시장 강도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5개 지역 모두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가 현재 기준 모두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는 가운데 매매 시장에서는 포항 남구가, 전세 시장에서는 부산의 상승세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또한 5개의 지역 중 전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5%로 포항시 남구며 울산은 76%의 전세율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울산광역시의 대장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볼게요. 최고가 아파트 순위인데요. 남구의 신정동, 양동, 그리고 옥동에 시세가 높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네요. 다음은 현재 30평대 기준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남구의 신정동, 옥동, 양동, 그리고 북구의 복산동과 약사동에 고가 아파트들이 주로 모여있어 이 지역들이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필터에서 입주연체를 조정해보며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구도심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남구의 신정동과 옥동 주변으로 구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지가 좋은 구도심에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다는 것과 그 인근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특지지구가 신도심의 역할을 하며 구도심과 더불어 도심이 이분화될 수도 있겠지만 울산광역시처럼 구도심의 신축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구도심의 입지가 더 강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가인데요. 울산광역시에서는 옥동에 무려 220개의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 학원가 최대 밀집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먼저 남구의 신정동 아파트를 보실게요. 9평 기준 평당가 순으로 나열해봤고요. 매매가는 7억 중반에서 10억 정도, 전세가는 4억 5천에서 6억 정도로 전세율 평균 58%, 매전세액은 3, 4억 정도입니다. 신정동의 대장아파트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로 8년차 현재 시세 13억 5천 정도며 최근 1년 동안 마이너스 3.4%의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초등학교가 가깝고 상권이 가까우며 주변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 향후 새 아파트들이 주변으로 들어오면서 인근의 주거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변에 학교들이 많아 자녀가 있으신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의 매정갭은 5억이 넘고요. 대장아파트 인근 신정 양호 내한의 팰리스가 291세대로 세대수는 적지만 아이파크 바로 옆에 위치한 5년차 신축으로 34평 기준 5천만 원 정도의 매전세액을 보여 소액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옥동 아파트입니다. 9평 기준 15년 차 내 기준 매매가 8억 4천에서 10억 정도, 전세가 5억에서 7억 정도로 전세율 평균 66%, 매전차액은 3억대입니다. 옥동의 대장아파트는 대공원 한신 휴플러스로 10년차 현재 시세 11억 7천 정도며 최근 1년 동안 마이너스 1.4%의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초등학교와 공원이 도보권으로 주변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권도 가깝습니다. 또한 이름처럼 울산대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이 돋보이는 지역입니다. 대공원 한신 U+의 매정갭은 4억 2천만 원 정도로 인근 1억 미만 단지들도 있지만 25년 이상 된 구축들이 많아 정비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야음동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7, 8억 정도, 전세가는 4, 5억 정도로 전세율 평균 66%, 매전 차액은 3억 정도입니다. 야음동의 대장 아파트는 대연 더샵으로 3년차 대단지며 현재 시세 8억 후반대입니다. 입지를 보시면 바로 옆에 초, 중,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상권도 가깝습니다. 대연 더샵의 매정갭은 4억 정도며 대장 아파트 바로 옆 대연 디아체가 11년차, 세대수는 적지만 매정갭 2억 정도로 대장 단지보다는 그나마 적은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중구로 넘어가 볼게요. 약사동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5억 후반에서 7억 후반대, 전세가는 4억대로 전세율 평균 62%, 매전 차액은 2, 3억 정도입니다. 약사동의 대장 아파트는 약사 더샵으로 5년차, 현재 시세 7억 후반대며 1년 동안의 증감률은 마이너스 6.2%입니다. 입지를 보시면 초등학교가 가깝고 상권이 가까우며 인근 정비사업 진행 중입니다. 약사 더샵의 매정갭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복산동 아파트를 보실게요. 매매가는 5억 중반에서 6억 중반대, 전세가는 4억대로 전세율 평균 66%, 매전 차액은 1억 5천에서 2억 초반입니다. 복산동의 대장 아파트는 번영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차로 6년차, 현재 시세 6억 8천만 원 정도로 최근 1년 동안 증감률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입지를 보시면 초등학교가 가깝고 상권과 공원이 가까우며 마찬가지로 인근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영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차의 매정갭은 2억 초반대, 인근의 복산 아이파크가 5년차 단지로 매정갭이 1억 후반대며 비슷한 입지와 연차 대비 좀 더 저렴합니다. 보시다시피 울산광역시는 현재 핵심지에서 많이 상승한 단지 위주로 가격 조정이 일부 되고 있는 모습이며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 특징들이 인근에 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고 상권이 좋으며 인근으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입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증감률을 보실 텐데요. 울산광역시의 시장 강도가 반등했던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의 가격 증감률을 앞서 언급했던 지역별로 보실게요. 먼저 남구의 옥동이 2년 동안 무려 84.9%가 상승했고요. 신정동이 67.7%, 야음동이 58%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 약사동이 62.4%, 복산동이 35.6%로 남구의 옥동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한 반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덜 상승한 지역은 중구의 복산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아파트 중 어느 면적과 연차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덜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면적은 북구와 중구에서는 20평 미만, 남구에서는 20에서 30평, 동구에서는 역시 20평 미만입니다. 반대로 덜 상승한 면적은 북구와 중구에서는 30에서 40평대, 남구에서는 20평 미만, 동구에서는 마찬가지로 30에서 40평대입니다. 연차별로는 북구에서는 25년 이상, 중구에서는 15년에서 25년, 남구와 동구에서는 25년 이상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덜 상승한 연차는 북구에서는 5년에서 10년, 중구와 남구에서는 5년 미만, 동구에서는 15년에서 25년입니다. 이를 볼 때 소형 평형대의 공시지가 1억 미만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들 위주로 지난 6개월간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가가 높은 신축 중형 평형대의 상승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울산광역시는 인구 111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울산광역시는 2019년 하반기에 시장 강도 0을 회복하며 미분양이 소진되기 시작하고 입주량도 줄었던 2020년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며 본격적으로 매매가, 전세가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상승세는 속도를 줄이고 있고 많이 상승했던 지역 위주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거래량 또한 많이 줄었지만 전세 물건부터 소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 급지별 대장 지역과 인근 평당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들을 비교해보며 비슷한 입지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고 매매가와 매정갭이 적은 단지를 찾아봅니다. 다섯 번째,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25년 이상 소형 평형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5년에서 10년 미만 30에서 40평대 아파트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기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